수학책 118쪽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를 알아볼까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1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의 단위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혜는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도 바닥의 넓이를 재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그래요. 이번에는 복도예요. 그 전에 재었던 것은 책이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재었던 것들은 가로가 1cm, 세로가 1cm짜리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복도예요. 복도를 1cm짜리를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조그만 1cm를 놓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큰 넓이를 잴 때는 어떤 단위가 적당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넓이의 단위는요, 길이의 단위에서 응용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길이의 단위에서 가장 기본이 뭐죠? 그래요. 우리 센티미터를 배웠었어요. 그쵸? 센티미터가 있다면 센티미터보다 더 큰 길이를 잴 때는 어떤 단위를 썼죠? 그래요. 미터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미터보다 더 큰 단위는 뭘 썼죠? 그래요. 킬로미터를 썼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 작은 단위도 있었어요. 밀리미터. 우리 이렇게 길이의 단위가 있었어요. 넓이의 단위는 길이의 단위를 응용한 것이므로 아마 센티미터가 제곱 센티미터 됐다면 미터나 킬로미터도 제곱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로가 800이고 세로가 200인 직사각형 모양의 복도예요. 직사각형이니 우리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복도의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도 바닥의 길이가 가로가 800cm이고요. 세로가 200cm가 됐네요. 그렇다면 복도 바닥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도 단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넓이를 나타내는 이 단위는 센티미터와 센티미터가 곱해져서 표시한 단위예요. 따라서 길이와 길이를 곱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넓이의 단위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 800cm와 세로의 길이 200cm를 곱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8이 16이고요. 0이 하나, 둘, 셋, 4개겠네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도 바닥의 넓이는 얼만큼이죠? 그래요. 160000 16만이 되겠네요. 엄청 넓네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1제곱센티미터짜리 이 기본 넓이 도형을 16만 개를 붙여야지만이 복도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단위가 크니까 감이 잘 잡히지 않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복도 바닥처럼 넓은 장소의 넓이를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그쵸. 수가 커졌어요. 16만. 엄청 커졌어요. 이렇게 수가 커져서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16만 보면 금방 16만을 읽을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끊어서 16만이요.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따라서 이렇게 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단위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제곱센티미터는 길이에서 왔어요. 길이 두 개를 곱해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센티미터보다 더 큰 길이의 단위가 있어요. 그쵸? 센티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미터였어요. 그렇다면 이 미터와
미터가 만난다면 어떤 단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 쓰고 1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단위 넓이는 1cm였어요. 가로 1cm, 세로 1cm 정사각형의 단위가 있었었는데 이것을 1제곱cm로 나타냈죠. 그런데 1cm가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0cm, 즉 1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100cm, 즉 1m가 되는 거죠. 이렇게 1m의 길이가 만나서 1제곱미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라는 단위가 나왔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1제곱미터, 1제곱미터. 그렇다면 1제곱미터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눈금 하나가 확대해서 보니까 1제곱센티미터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1m에는 1cm가 얼만큼 들어있죠? 그래요. 100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로의 길이도 1m 안에는 100cm가 들어있죠.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만들어지는 1, 여기서 공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0000은 즉 1m와 1m가 만나서 1제곱미터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1제곱미터는 10000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만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길이의 단위에서 센티미터와 미터, 킬로미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넓이의 단위는 길이를 곱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센티미터가 넓이의 단위가 되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미터가 넓이의 단위가 되면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센티미터가 1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cm가 1미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제곱센티미터와 제곱미터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면요. 제곱센티미터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죠. 제곱미터는 미터 곱하기 미터예요. 센티미터가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센티미터가 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길이가 곱해진 것이므로 1 이렇게 공 4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곱센티미터가 제곱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이 4개가 필요한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만 제곱센티미터는 1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응용을 해서요. 킬로미터까지 가볼게요. 미터가 킬로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0미터가 1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곱킬로미터인 경우에는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이므로 미터가 킬로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0미터에다가 1000미터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1,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필요하겠죠.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100만 제곱미터는 1 제곱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사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바꿔줄 때 100만이니 만이니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공이 미터에 2개와 제곱이니 미터에 2개, 공 4개가 필요하고요. 킬로미터에 있어서 3개의 공이 곱해져서 6개의 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 4개, 공 6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관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해 볼게요. 100cm가 1m인 것을 알고요. 1000m가 1km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넓이가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킬로미터가 미터로 바뀌므로 거기에 필요한 것은 공이 3개죠. 근데 이것은 제곱이므로 똑같이 그만큼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킬로미터가 제곱 센티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이 몇 개 필요한지 볼게요. 1km는 공이 3개인 미터가 필요하고요. 이 미터가 센티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이 2개가 필요하겠죠. 킬로미터가 센티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이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넓이의 단위인 제곱이라면 이것이 한 번 더 곱해짐으로 이만큼이 더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 1제곱킬로미터가 제곱 센티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이 10개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단위 변환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길이의 단위에서 100cm가 1m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1000m가 1km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넓이의 단위는 굳이 변환을 할 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단위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곱해준 넓이의 단위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이 몇 개가 필요한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제곱센티미터가 제곱미터로 바뀔 거예요. 우리가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뀔 때 100cm가 1m가 된다고 했어요. 넓이의 단위는 한 번, 두 번 곱해줘야지만이 단위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공 4개일 때 제곱센티미터는 1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만 제곱센티미터는 제곱미터로 바뀌면은 단위가 커지므로 숫자는 줄어들겠죠.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 2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곱이므로 한 번 더 해주면 결국엔 3만 제곱센티미터는 3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 변환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00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라고 외우는 경우인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cm가 1m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넓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이것을 한 번 더 곱해준 단위인 제곱센티미터와 제곱미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교실 옆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그래요. 이번에는 복도 바닥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학교의 복도 바닥을 넓이를 직접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응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넓이가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로 복도 바닥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복도 바닥같이 넓은 공간은 1제곱센티미터보다는 1제곱미터인 단위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복도가 길죠. 그리고 폭도 이만큼 될 거예요. 자, 이때
1제곱센티미터의 단위보다는 넓은 단위인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을 이 복도 바닥에다가 놓아가면서 몇 개가 덮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1제곱미터인 정사각형을 몇 개 넣어지는지 보니까 가로를 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고요. 세로로는 2개이니 일단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약간 공간이 넘어가죠. 이거 2개를 합해서 1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 15개가 들어가므로 약 15제곱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1제곱미터를 가지고 놔봤더니 15개가 들어가므로 이 복도 바닥의 넓이는 15제곱미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줄자를 사용하여 직접 복도 바닥의 넓이를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줄자를 사용해서 재어봤더니 가로의 길이가 750cm가 나오고요. 세로의 길이가 200cm가 나왔네요.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래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예요. 단위는 센티미터, 센티미터가 만나서 제곱센티미터가 됐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일단 3개가 있고요. 75와 2를 곱하면 150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을 해주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5만 제곱센티미터이네요. 그러면 이 단위를 우리가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나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0cm가 1m라고 했으므로 넓이의 단위는 1제곱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100cm가 2번 있어야겠죠. 따라서 100 한 번에다가 똑같이 한 번 더 해서 공이 4개가 있는 제곱센티미터가 1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곱센티미터가 제곱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공이 4개가 필요하네요. 4개를 바꿔주면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2로 0000 제곱센티미터는 약 15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네요. 직접 줄자를 재서 재어봤더니 1제곱미터짜리 정사각형을 놨을 때랑 결과가 어떻죠? 같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2가지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면서 알게 된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을 알게 됐나요? 이렇게 1제곱미터짜리를 놓았을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티미터로 정확하게 줄자를 재서 쟀을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로 계산을 해서 넓이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커졌죠. 따라서 복도처럼 큰 넓이의 단위일 때는 제곱미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곱센티미터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나 큰 넓이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있고,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큰 넓이에 있어서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3번 슬기와 연수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넓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나타내는데 알맞은 단위를 알아봅시다. 그래요. 이제 복도를 넘어서 건물을 넘어서 지역으로 가네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여기 보이는 곳이 바로 서울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기도권에서 동쪽의 삶으로 여기쯤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센티미터나 미터를 가지고 이 거리를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단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킬로미터를 썼겠죠. 그렇다면 이 넓이의 단위에 있어서도 이제 제곱센티미터라든지 제곱미터라든지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킬로미터를 응용한 좀 더 큰 단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대전광역시의 넓이가 나타나 있네요. 제곱미터를 써서 나타냈더니
공이 엄청 많아요. 읽기도 힘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 넘어가네요. 5억 3,900만 제곱미터네요. 여러분, 이 넓이가 감이 잘 오나요? 제곱미터만으로도 사실은 나타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는 거는 제곱미터 가지고는 우리 아까 복도를 재거나 학교를 쟀던 제곱미터 가지고는 좀 뭔가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요. 1제곱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요. 더 큰 단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전광역시의 넓이를 제곱미터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그래요. 아까 억 단위로 넘어가니까 수가 커졌어요. 그래서 넓이를 쉽게 읽거나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보다 더 큰 넓이의 단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거 있었죠?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고 있어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쵸? 여기서 응용해 보겠습니다. 길이의 단위에서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었다면 넓이의 단위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센티미터를 2번 곱해주면 제곱 센티미터, 미터를 2번 곱해주면 제곱미터, 킬로미터를 2번 곱해주면 제곱 킬로미터 되겠죠. 이번에 배울 단위는 바로 제곱 킬로미터가 되겠네요. 초록색 상자가 나왔죠. 이렇게 개념은 명확하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킬로미터라고 쓰고 1제곱킬로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km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도 1km예요. 이 1km, 1km의 거리가 만나서 1제곱킬로미터라는 넓은 단위가 나타났네요. 한번 쓰면서 읽혀보겠습니다. 1 제곱킬로미터 1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렇다면 1제곱킬로미터는 몇 제곱미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km이네요. 1km는 몇 미터죠? 우리가 몇 미터가 될 때 1km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요. 영어에서 이 킬로라는 단위 자체가 천을 의미해요. 따라서 1000m가 된 경우에는 킬로미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면 편한데 우리나라는 천이라는 단위가 킬로라는 단위하고 연결을 해야 되므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 K, 킬로가 의미하는 것이 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1000m가 1km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로의 길이도 1km는 1000m이죠.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해서 꽉 채워져 있는 면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미터와 이 미터가 만나서 제곱미터가 될 때 공 3개와 공 3개가 만나서 공이 한 번, 2번 해서 6개가 만나야지만이 1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제곱미터가 돼야지 1제곱킬로미터가 되네요. 그런데 이거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초록색 상자에 있어서도 1제곱킬로미터만 배웠지 이 관계는 없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0m에서 나와 있는 길이가 한 번 더 곱해져서 1000m와 1000m가 만나서 공 6개가 될 때 1km가 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곱미터를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 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길이의 단위에서 미터가 킬로미터가 되려면 얼만큼이 필요하죠? 우리는 1000m를
1km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 숫자가 작아집니다. 따라서 제곱미터는 1000m에서 한 번 더 1000m가 돼서 1000m 곱하기 1000m 해서 넓이의 단위로 갈 수 있으므로 이렇게 큰 제곱미터는 3제곱킬로미터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4번 문제 보면서 단위를 익혀볼게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넓이를 여러 가지 단위로 나타내 봅시다. 그래요. 이제 면적이 좀 넓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센티미터나 미터로 나타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커요. 따라서 킬로미터로 거리를 나타내겠죠.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낸다면 역시 그 면적도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있네요. 첫 번째는 제곱미터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제곱킬로미터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작은 단위인 제곱미터를 쓰니까 숫자가 엄청 커서 읽기도 힘드네요. 자, 넓이로 바꿔볼게요. 먼저 길이의 단위인 1000m가 1km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면은요, 넓이의 단위는 이것을 곱해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미터가 제곱킬로미터로 갈 때는 단위가 커지므로 숫자는 줄어드는 걸 알겠죠?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공 3개에 1000m, 또 공 3개에 1000m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요, 넓이가 605 제곱킬로미터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러분 고칠 수 있겠나요?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제곱킬로미터만 나와 있네요. 제곱미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단위가 더 작아졌으므로 숫자가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킬로미터의 넓이에서 미터로 가기 위해서 공 3개가 필요하고요. 한 번 더 길이가 곱해져야 하므로 공 3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더 추가돼서 이만큼의 제곱미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기도 힘드네요. 세 번째, 대전광역시 볼게요. 대전광역시도 제곱미터로 나타나 있고요. 넓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0m가 될 때 1km가 되고요. 한 번 더 1000m가 곱해져야지만이 넓이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539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단위보다는 제곱킬로미터가 훨씬 더 쉽게 읽히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넓이를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 나타내었을 때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네요.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지역, 여러 지역의 넓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거리를 나타낼 때처럼 미터를 쓰는 것보다는 킬로미터가 더 편리했죠. 따라서 지역의 넓이도 이렇게 제곱킬로미터 쓰게 되면은 제곱미터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작아지므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있고요. 제곱미터 있고요. 제곱킬로미터가 있어요. 각각 이 단위마다 언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